예, 11월 22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마침 오늘 한겨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 아니면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지고 4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본인들에게 좌파에게 가장 불리한 최악의 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불리한 거 이걸 다 했는데 좌파에게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예, 2부에서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을 과연 사법적인 문제들이 법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차례로 짚어보면서 정치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패스트 트랙 이게 한 6년 만에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 충돌사고 이 법원 선고 취지는 일단은 전부 다 유죄는 유죄인데 위법은 위법인데 그런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좀 감안을 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런데 그 절충적이죠. 아 절충이 나왔다. 이 장찬 부장판사가요. 예. 좀 색깔은 없어요. 장판. 찬. 장찬입니까? 예, 장찬. 예. 판사가 예. 상당히 그 색깔이 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근데 그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일장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 씨 있잖아요. 아 예. 서울의 소리. 예 맞아요. 일장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막 야이 XX에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장기 들은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근데 그 백은종 씨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니까 뭐랬냐면 고소한 놈 주소 알려주라고 내가 가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방송을 한 거야. 그게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장찬 판사가 맡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한테 전화해가지고요. 피해자한테 당신 일장인데 당신 잘못 아니냐 고소 취하라 이런 식으로 막 종용하고요. 그다음에 선고할 때 백은종 씨한테 무죄를 주면서 와 당신은 의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가 그때 법원장한테 경고 묻고요. 그때 고소당했어요. 그 피해자인데 지금 고소당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뭔가 좌파 성향은 맞는데 근데 뭐 좀 소심하고 좀 겁이 많고 이런 색깔은 별로 없어요. 색깔은 없는 판사인데. 그러니까 양쪽 눈치 보다가 쫄아서 이게 무죄를 하면 완전히 좌파들이 지금 안 그냥 안 두지 무죄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죄는 하되 또 이게 배지를 떼려니까 겁나지 이쪽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유죄는 하되 배지는 안 떼고 약간 이게 양쪽 다 좀 절충적인 이런 눈치 보는 절충 판결에 이렇게 총평합니다. 눈치 보는 절충 판결이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들 배지가 날아가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그리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그런데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 형사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국회법 2개였는데 나경원 의원 예를 들면은 일반 형사사건인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벌금 2천만 원. 그러니까는 그렇죠. 금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지 날아가는데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배지가 유죄가 되는 그런 절충적인 선고가 내려졌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 기사 보세요. 저 가해자 옹호한 장찬 판사는 사퇴해라. 그때 백은종 씨부터 유명하잖아 장찬 판사가. 그 장찬 판사구나. 이것만 보면 좌파야. 일장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백은종 편들잖아. 근데 좌파인데 저는 이게 그래서 판사만 보면 이게 500만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400만 원 때리더라고. 야, 참 이게 겁은 많은 판사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 6명 근데 26명 중에서 그때 이제 시도지사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김태현 뭐 이렇게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 6명이었는데 송원석, 나경원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6명 전원이 의원직을 유지를 하게 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핵심 쟁점으로 갑자기 부상한 게 뭐냐면은 검찰이 항소를 할까 안 할까? 왜냐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죠.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포기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형에서 그 검찰이 이 유죄로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것 2개가 1심에서 무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경법상 배임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그 무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그 돈방책이 안게 된 거죠. 민간업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무죄가 된 건 없어요. 무죄가 된 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검찰이 그 무죄로 만든 것도 기소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소를 안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있는데 항소할 걸로 보십니까?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이제 그 징역형을요 벌금 놓으면 예. 형의 종류가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보통은 항소를 합니다. 예. 항소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예. 근데 대장동이 말도 안 되게 항소 안 한 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졌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이게 그 징역을 구형했는데 벌금이 나고 형의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당선 무효가 400 이러니까 이거 항소 안 할 수가 없죠. 옛날 같으면. 예.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이 말도 안 되게 포기하니까 균형의 문제가 있잖아. 근데 저는 누가 결정하냐? 김태훈이 갑니다. 누구? 아, 김태훈. 그 좌파. 예. 이자가 누구냐면 저하고 대학 1학년 때 친한 친구예요. 예. 저도 이게 집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예. 제가 좌파를 좀 알아요. 예. 그런데 심재철 88, 89의 이종건, 예. 박은정이 남편. 예. 그다음에 90의 김태훈. 지난주에 이제 했잖아. 했었죠. 김태훈이가 대학 1학년 때요. 구속이 됐는데 민자당사를 증거한 거예요. 아, 민자당사 증거 사건. 그때 제가 민자당 출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속돼가 집행유예를 받아가요. 예. 운동권 중에 운동권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했어요. 예, 보총학생 예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기안가 있다가 남부지검장 왔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항소 안 할까요? 김태훈인데 남부가 여의도로 관할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리로 예. 좌파를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김태훈, 그다음에 이제 그 총장 대리, 예. 구자연, 예. 여독에 엄청나게 추미애 입 아닙니까? 추미애 대변인 했죠.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중앙지검장 박철우도 예. 그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구자연, 김태훈이가 한다. 그런데 둘이가 할까요? 예. 정성호가 하죠. 정성호가 하죠. 그 외에는 이재명이 하는 거죠. 아이, 정성호를 할까요? 예. 결국 이태영이나 이재명이 하는 그렇죠.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죠. 아마 그 국민의힘 이랬는데 항소 저는 한다 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비난을 또 받을 그것도 거죠. 진화를 봤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무죄가 나와버린 것도 항소를 안 하면서 이거 형량이 깎인 거 가지고 또 항소를 하고 하면은 그 이것은 완전히 이제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만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검찰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도록 검찰에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뭐 구자연하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검찰 인사를 해놨습니다. 이 검사들이 마지막 부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 중에서 초대 공소처장 나오겠죠. 그렇죠. 초대 공소처장은 구자현 아니면은 박철우, 뭐 김태훈, 임원정이가 좀 유력하다 하죠. 아, 임원정이 가장 유력한 거예요. 동부지검장.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뭐지 백혜룡하고 또 싸워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검찰이 지금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 날짜를 1년 연장시켜 놨고 지금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집행 날짜만 남아 있는데 검찰이 서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검찰의 장의사 역할을 자기들은 해주고 그렇게 나서는 지금 어쩌고는 없는 상황도 언젠가는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나중에 큰 한번 문제거리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소 포기 이걸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이 돈방석에 앉았고 여기서 항명이 일어났죠. 소위 말하는 항명 아니죠. 자기들이 명령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검사들이 반발을 일부 수사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그 검사장들이 18명이 집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것을 또 고발을 하고 그 법사위에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항명이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서 사건을 조작했으니까는 조작한 것도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슬슬 빠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혐의가 근데 12개잖아요. 그렇죠. 12개 혐의에 8개 사건에 5개의 재판.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뭐든지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뭐 특검을 하자면 특검하고 예.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하고 예. 다 해야 돼요. 네. 거기에 자꾸 이슈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국정조사하면 뭐 검사들이 순순히 뭐 조작인 걸 인정할 리도 조작도 안 했고. 그렇죠. 그럼 이게 검사들이 누가 알아서 싸운다고. 예. 강백씨가 뭐 바보입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게 뭐 저는 너무 조건 달지 말고 아니 법사에서 하면 어때? 그렇죠. 그것도 뭐 주진우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잘하는 신동도 사람들 있고.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예, 뭐 숫자가 좀 적으면 어때? 숫자 뭐 1대 10도 있다고. 그리고 한 명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청문회 하면은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면은 여야가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정인하고
같이 여당하고 검사들을 믿고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검사들을 믿고 하면 검사들이 보통 똑똑한 엘리트입니까? 예. 강백신이나 예. 어미주이나 예. 좀 그렇잖아. 박상용이나. 그렇죠.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국민의힘이 자꾸 조건 달지 말고 예. 그러면 이게 저쪽에 안 할 명분을 주잖아. 그렇죠. 자꾸 조건 조건을 달면. 달면. 예. 저쪽에 안 할 명분을 준다고 빨리 저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게 그 쌍방울도 그래. 지금 안 잡아오잖아. KH그룹 배상률이 있죠. 예. 배상률이가 이번에 국회 의견서 냈더라니까. 도망간 그래요? 놈이. 나중에 당뇨병 치료하고 돌아오겠다고 의견서를 내서 지난번에 몇 월 달에 온다고 했죠. 뭐 8월 달에 8월 달에 온다고 했다가. 근데 안 오잖아. 예. 그럼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들어오면 불리하니까는 또 무슨 말 이슈가 되니까. 그렇지. 이슈가 뭐 되니까. 아무리 유리하게 말해준다 해서 그게 팩트는 아니잖아요. 들어가 떠들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예 그냥 언급도 안 되게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렇죠.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뭐 또 이게 배상이 잡아오면 자꾸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빨리 어떤 조건에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돌리기 전에, 예. 말 돌리기 전에 어떤 조건이라도 받으면은 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의 재판이 의사당에서 되는 거다. 그렇죠. 법정에서 안 되고 있지만은 재판이 의사당에서 되는 거고 피고인은 없지만은 관련자 수사를 했던 검사들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관련된 참고인들도 부르고 하면은 사실상 재판 진행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중단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비상이나 법카 다 진행하고 있다니까. 예. 이재명이 골석 상태에서 정인들이 다 놓으면 그 이재명 정인이에요. 따라서 저는 뭐 절반의 중단을 몰라도 자꾸 중단돼 있다는 건 아니다. 재판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걸석 재판을 하고 있다는. 계속 이게 그게 다 증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범들의 진술도 쌓이고 있고 뭐 정인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본인의 재판이 중단됐다기보다 다 걸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배소연이나 정지상이가 유죄 놓으면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빨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에 미리 보는 거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부터 전국 순회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구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우리 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장동혁 대표와도 이렇게 소통을 했으니까 아마 그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라도 이 국정조사 무조건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이재명 재판 재개. 자,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정조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재판 재개는 지금 일단은 공론화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공론화 됐는데 이게 좀 서명운동도 받아가 많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돼 있고. 근데 아마 공범자들 대충 심리가 끝날 때 이게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쌍방울에 김성태장이 자백했다. 이화영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선고기를 잡을 때 선고를 이재명과 같이 한다고 미루느냐, 아니면 이게 분리 선고하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변수다. 왜냐하면 이게 분리 선고해버리면 이재명하고 완전히 미리 보는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똑같잖아요.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런 재판인데 판결문에 그건 안 쓸 수가 없어요. 대장동 재판보다 더 안 쓸 수가 없어요.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은 직접 판단 안 했다. 다만 수뇌부 이름이 390원 놓잖아요. 근데 이화영이나 배소연이 정지상이는요. 아니 이재명하고 공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가. 따라서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분리 선고를 해라. 분리 선고를 해라. 왜? 선고 안 하고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선고는 나중에 같이 한다 이재명과.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운동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아마 분리 선고만 되면 저는 이재명 재판도 사실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서 그것을 또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기에 몰리는 걸 알죠. 저희들이 일부에서 살펴봤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까지 지금 한겨레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위기에 몰리는 걸 아니까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걸 희석하고 막 덮고 가려고 지금 세계의 특검을 출발을 시켰잖아요. 근데 특검이 사실상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별 성과도 없이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어서 시즌2로 내세운 게 내란몰이 TF. 총리실 산하의 참 이런 이름을 어떻게 붙이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거창한 명칭으로 이게 출범을 시켰는데 49개 기관에 75만 명을 대상으로 탈탈 튼다는데
이 노림수가 아무래도 내란몰이 전국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걸로밖에는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제가 근데 그 핸드폰을요. 예. 포렌식까지 하게 해놨더라고. 포렌식. 본인이 동의 안 하면은 이제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핸드폰 포렌식까지 하면 수사잖아요. 수사죠. 근데 이 영장 없이 얘기 한다. 근데 거기 안 내면 큰 문제. 불이익 줘가지고 예, 예. 아니 뭐 징계나 예. 고발까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의심이 큰 가는 문제가 사람이 안 내면. 예, 예, 예. 근데 자기들이 그러면서 지금 뭐 완전히 서로 밀고 해라 예. 난리잖아요. 이게 뭐 옛날에 그 적폐청산보다 예. 훨씬 더한 예. 이거야말로 이게 헌법 존중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이게 사생활 예. 프라이버시 침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별건을 캔단 말이에요. 예. 포렌식을 하면 따라서 저는 뭐 헌법 파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처마다 TF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총리실에 총괄 TF 있잖아요. 거기 위원 중에 와, 제가 아는 사람 2명 있더라고. 네. 임태훈, 김정민은 제가 방송도 했는데 스픽스에서. 그래요? 김정민가 이제 박정훈 변호인이잖아. 예, 예. 박정훈. 그렇죠. 박정훈 해병대.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잖아. 예. 근데 제일 웃기는 게 임태훈인데 예. 저는 이래봐요. 우리가 딱 결격 중에요. 군대 안 갔던 놈이 군 문제 개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논문을 베낀 놈이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돼. 예, 예. 그 다음에 연구비를 횡령해 본 놈이 뭐 과기부 장관 한다. 안 되죠. 안 되잖아. 예. 근데 임태호가 이게 동성연애자잖아요. 예, 예. 군대 안 가려고 처벌됐잖아요. 그건 다 저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요. 이미 다 공개 다 돼 있으니. 예, 예. 와, 이 사람이 총괄 TF에 예. 와가 우리 군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는 참나. 군을 좌지하는 게 임태원, 예. 그다음에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게 백혜룡, 예.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게 임원정.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 3명 보면요. 예. 이게 나라 한탄이 놉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군대 안 갔고 국방부 장관은 단기사병 출신이고 그런데 단기사병인데 역사상 최장기간 최장기간 단기사병 최장기간 뭔가 뭐 영창을 갔다 왔는지 어쨌든 그 국방부 장관이고 이 완전히 군을 덜 수색했다는 사람이 이 임태훈인데 이 총리실 외부 자문단 4명 그러니까는 총리실 국무총리실에 뭐 총괄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 보면은 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뭐 이 별로 이렇게 힘 없어요. 보니까는 외부 자문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막 내란몰이를 뭐 하는데 이 포장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가 이 군대 안 간 이후 의도적 병역 기피 이런 걸로 해서 컷오프 김정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호사인데 최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참여,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실 근무, 이 좌파들을 쫙 해서 이것이 외부 자문단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밀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제보라는 것을 밀고를 할 수 있게 해놨으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뭐 관여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자기의 라이벌, 자기하고 개인 감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투서를 막 해가지고 막 올리면은 특히 인사철에 막 올리면은 이걸 또 가지고 이 TF라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향을 봐서 자기 편하고 가깝다고 그러면은 봐주고 아니면 그 전에 이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좀 거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날려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태훈이가 군 인사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 인사를 하게 지금 되는 다 이제 참 군인들은요. 그렇죠. 숙청하는 거예요. 임태훈이니까 알잖아요. 그럼요. 와, 진짜 이 군대를 고의로 안 간 사람이 예. 군 인사를 다 한다. 예. 진짜 이게 나라냐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지난주에 일어날 일들이 워낙 많아서 저 이거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청와대 들어간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청와대를 한 30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좌파 정권에서 다 출입을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출입을 했는데 좌파 정권은 그때도 자기들끼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뭐 국민들과 너무 괴리가 돼 있다. 구중궁궐 같아. 그리고 거기에 풍광 같은 게 좋으니까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때 나온다고 무슨 뭐 강화문 시대 위원회까지 했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예. 무슨 뭐 보안 문제, 뭐 경호 문제, 어전 문제, 뭐 자리가 없다, 유홍준 그때 앉혀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전격적으로 옮겼잖아요. 예. 옮겼는데 3년 되는데 이재명이 다시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는 이전할 때 300몇억 원 들었고 다시 옮기는데 200몇억 원 들어서 6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요.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전을 하고 나서 국민들이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관람객이 지금 800만이 넘게 관람을 했고 또 최근에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뭐냐면은 거기 고용직, 임시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한 200명. 뭐 청소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시설 관리하고 한 200명이 이게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이게 저는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제 그보다 예. 더 심각한 게요. 예. 세종시로 완전히 옮긴다 그랬거든요. 아, 맞아. 세종시 간다고 했잖아. 세종시로. 근데 왜 600억? 근데 거기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있다가 나중에 가겠대. 예, 예. 그럼 이게 근데 왜? 얼마나 써? 지가 뭐 대통령 50년 합니까? 그렇지. 지금 기껏해봤자 뭐 1, 2년 할까 말까 한데. 그러네. 거기 들어가는데 예. 저기 유홍준이가 풍수지리석으로 예, 뭐, 관저가 안 좋다는 관저는 거예요. 엄습하다고 했어요. 예, 엄습하다. 그래서 삼청도 안 가로 옮기라. 관저 안 간다, 관저는 안 간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들은 풍수지리 미신 믿는다고 얼마나 그랬냐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예. 그때 관저정 할 때. 그렇죠. 근데 자기들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김혜경이가 그 전보로 많이 다녔다고 자기 아들이 그러는 게 있어요. 그때 무당 전보로 간다고. 예. 따라서 이게 풍수지리도 내로남불.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시로 옮긴다 했는데 그건 움직임이 없잖아요. 세종시가 유령도시 됐잖아. 근데 거기 다시 돈을 그만이 들여서 간다. 예, 예. 황당하죠. 예. 그래서 저는 세종시나 충청도민이 지방선거에 확실히 심판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 제가 그 자료를 막 찾아봐도 왜 청와대로 간다는 게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 그렇게 한 600억 막 들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이유, 200명 노동자 내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후보 시절에 무슨 뭐 저기 업무상 그쪽이 편해서 간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가려고 하는지, 혹시 구중궁궐 속에서 뭐 꽁꽁 숨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청와대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돼서 12월 달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 윤석열 흔적 지우기다. 윤 대통령이 다 한 거니까. 예. 용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다 거기 또 윤 대통령이 다 흔적. 예. 그거 다 관제나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이게 있는 거고. 예. 아마 뭐 여러 의도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공약 위반은 분명하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따라서 충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예. 우리 말씀드리면 예. 지금 윤 대통령 문제인데. 예. 이석재. 예, 조금 일부에서 많이 다뤘던.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걸로 이제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할 수 있는 게 이석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정엽 판사. 예. 이미 내란은 안 되고 구속 취소. 내란은 이제 그 재경 판사가 구속 취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예. 체포방해는 이미 고개 지금 육박을 되니까. 그게 지금 이를 의식을. 형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이석재인데. 예, 이적재는 이제 1월 18일 되면은 그 체포방해 거기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 연장을 시키려면은 이적재로 다시 청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석재가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윤 대통령만큼 여기 반국가 세력 간첩들 썰어버려야 된다. 북한을 그렇게 그렇죠. 강경하게 원칙대로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적은요. 이재명이 한 거예요. 북한에 800만 불 준 게 이적이잖아요. 그거 이적이죠. 군자금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 예. 진짜 누가 이적이 너무 황당한 거야. 예. 북한의 눈치 보고 퍼주는 게 이적이잖아. 적을 이롭게 하는. 예. 이적은 이재명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오히려 응징을 했던 거예요. 비례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요 말하고 싶어서 윤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거는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이석재로 일본을 도와준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순신은 일본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그렇죠. 진짜 백의종군 할 때 모함 당했어요. 그때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그거 제일 억울하다. 그 백의종군 할 때 고니 씨 뭐 육기나가에 올 때 출동 안 했다고 백의종군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이또 죽였잖아. 이게 안중근가 일본 이적이다. 이것만큼 황당하다. 그렇죠. 저는 너무나게 비유적으로 이순신을
이적으로 모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적 모는 게 네. 황당하다. 그다음에 진짜 이적은 이재명이다. 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적죄로 몰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속 기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적죄로 다시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정엽 판사인가요? 예, 이정엽 판사가 아마 그것을 법대로 판단을 해서 영장을 다시 재발부해서 그러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1심이 안 나오면은 석방된 상태에서 1심을 기다릴 텐데 그 석방된 상태에서 지기현 판사가 1심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죄를 내리면은 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가 된다. 예. 이것은 일부에서 집중 분석해드린 한겨레 신문의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좌파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사기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사기 채널. 예. 그게 저는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따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서정욱 TV 2라는 게 있던데요. 예, 그 사기 채널이에요. 사기 채널. 근데요, 더 교묘한 게 이놈이 예. 제가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예. 근데 더 빨갛게 해요. 아. 화면을 좀 조작을 해놨어요. 조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AI가 동일한 콘텐츠다. 예. 이걸 못 잡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바로 삭제도 어렵다고 지금 피디가 예. 그러는데 일단 저도 이게 법적 대응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우파 쪽에 예. 이런 게 한 10개 가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이 송국권, 있습니다. 예. 뭐 송원재 제하는 송원재. 거면 성창경, 예. 강신업. 그것도 그다음에 생겼습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우파 쪽에 예. 이건 좀 심각한 게 저는 조직적인 좌파들의 범행이다. 예. 왜 이렇게 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조회수나 구독자도 안 늘고 예. 조회수도 안 나오고요. 예. 또 이게 그쪽이 잘못하면 저한테 피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욕도 얻어먹고 그렇죠. 내용도 안 맞고 내용이 안 맞죠. 한참 지난 거 2주 전 거, 3주 전 걸 막 지금 그러니까. 올리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찍은 걸 지금 막 올리고 예, 있습니다. 민행사 뭐 강력하게 예. 좀 뿌리를 한번 발본색을 해봐야 되겠다. 예, 뭔가 발본색을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변형하는 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에다가 옆에다가 지구본을 하나 띄워놔요. 그러면 이제 AI가 잡아내지 못하니까는 동일 화면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소정훈 변호사 하면은 얼굴을 더 빨갛게 해버린다. 그럼 AI가 좀 잡아내지 못한다. 다른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이 하는 것인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밝혀질 것이고, 과연 개인이 이 어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또 집단 조직적인 목적이 있는가, 그것도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전부 다 아우성 치는 게 갑자기요. 네. 갑자기 조회수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게 많아요. 조회수 이건 반토막 국민의 나고. 미디어 특위에서 예. 이게 문제가 있다. 뭔가 김희어지어를 해라. 예. 김현지 말고 아. 또 이렇게 중국도 짱 X 해라. 이게 지침이 나왔는데 예. 지금 여러데 제가 성창경도 물어보고 배성이 뭐 네. 저 포함해서 네. 갑자기 우파 유튜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급감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그 디지털 규제를 하잖아 이재명 예. 정권이. 예. 그러니까 아마 압력을 넣어가지고 추천 예. 이 메커니즘 알고리즘 예. 이걸 이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예,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학원은 할 수 없지만은, 갑자기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좀 고전을 하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란 작전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20일 보내드린 설명의 법대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